옷을 벗고 있는 그런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뭐 캡처된 사진 이런 걸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일본 AV라던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사이즈 크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컵 사이즈로 여쭤보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이즈 같은 게 있나요? 뭐 대부분 이제 브라컵 사이즈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브라컵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왜냐면은 같은 체격이라도 뭐 가슴 둘레에 따라서 브라컵 사이즈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가슴 크기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C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D컵이 되기도 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은 보통 한 C컵 정도, 최근에는 C컵 정도를 제일 C컵이요? 평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더라도 뭐 풀 B에서 C 정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좀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C에서 풀 C 정도, 그 이상으로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가슴 수술 보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의 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슴의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폭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생기는 가슴 골의 위치부터 네. 그다음에 골격에서 이 등 라인까지의 길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네. 의사마다 재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가슴 폭이 좁아지니까 보형물도 좀 더 좁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등 라인 밖으로 보형물이 많이 벗어나는 것을 또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형물 선택을 조금 좁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슴골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쪽까지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폭을 조금 더 넓게 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한 폭이 11 정도만 되는 경우에는 뭐 한 250 정도만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폭이 11.5 정도로 재지게 되면 한 300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가슴 골은 많이 안으로 들어오지만 실제적인 가슴의 라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눈 성형이나 코 성형을 할 때 이제 환자분이 사진을 가져오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눈은 아이린 씨 사진이라든지 뭐 코는 뭐 오연서 씨 사진 뭐 이런 걸 많이 가져오시는데 상담할 때 가슴 성형은 뭐 그렇게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사진을 가져오시는 경우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그런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부분은 뭐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수영복 비키니나 이런 것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시고 속옷 모델이나 이제 수영복 모델 이런 분들 그렇죠. 사진을 가져오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도움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속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모아주는 브라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벗었을 때랑은 느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가져오시는 건 도움이 되고, 옷을 다 벗은 사진을 가져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뭐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올라와 있는 뭐 후기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캡처된 사진 이런 걸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캡처? 뭐 일본 AV라던가 아니면은 영화에서 이렇게 노출이 된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환자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사진을 보게 되면 사실 도움은 더 많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환자분들이 어떤 취향을 원하시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네요. 상담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형물 선택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원장님 병원에 이제 해외 환자들도 많이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가슴 수술을 할 때도 국가마다 원하는 그런 가슴 모양의 스타일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뭐 해외 환자라고 해서 국내 환자들도 뭐 자연스러운 거 원하는 분도 있고 풍만한 거 원하는 분도 있듯이 다 다양하긴 한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분들의 경우에 일본 분들은 의외로 되게 큰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되게 마르신 분들이 뭐 한 500cc 되는 보형물 이런 거 넣는 분들도 꽤 500cc요? 많고. 그리고 의외로 또 중국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거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요?
이거 약간 눈코랑은 반대네요. 그러니까 음. 중국 환자분들은 눈코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물론 케바케긴 한데 일본 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슴은 또 다르네요. 보여지는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하고 음, 반대로 이제 가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시는 일본 경향인 분들이 것 같고 일본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신기하네요. 네. 또 의외로 그 서양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단순히 가슴 크기만 원하는 것보다 좀 처진 가슴 이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동남아 분들 뭐 그죠. 베트남이나 뭐 네. 인도네시아 네.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슴술 초창기랑 비슷한 뭐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거를 그래도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인데 가슴을 이제 수술한 보형물이 들어간 가슴은 이제 만져보면 어느 정도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 가슴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속옷을 입고 거기다가 이제 외투까지 입고 계시면은 딱 보고 알긴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가슴골이 많이 패인 옷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윗가슴 볼륨이 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으면은 네. 예, 어느 정도 윤곽을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왜 팔뚝이 되게 얇은데 가슴이 크면 이거는 수술한 거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반론적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슴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몸집이 좀 있으시거나 하더라도 가슴이 많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되게 마르신 분들도 가슴은 꽤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만으로 딱 이렇게 알 수는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물론 보여주는 거랑 크기, 모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제 촉감에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촉감을 아무래도 좀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술적인 테크닉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넓은 보형물을 쓰면은 네. 아무래도 보형물이 많이 만져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촉감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좁은 형태를 쓰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같은 보형물을 쓰더라도 수술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보형물을 덮어주는 피부 조직과 지방 조직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남겨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촉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할 때 정상적인 조직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포켓 안에다가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고 그 부분에 손상이 덜 가도록 수술을 하는 게 그래도 환자분들의 촉감 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정말 가슴 수술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는지. 우선 가슴 수술이라는 게 결국은 보형물을 자기 몸 안에 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환상만으로 와서 수술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보형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보형물이 나중에 나한테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수술 받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취향의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은 이제 2차적으로 그 보형물에 맞춰서 이제 의사가 정확한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께서 뭐 다각도로 찾아보시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 정보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성형에서는 그 보형물의 선택이 되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보형물 선택이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아마도 이제 또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여기 출연해 주셔가지고 그 구독자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PSPS 많이 이렇게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여기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아이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와서 많은 좋은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